예,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화해 원예로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조금, 요 뒤에서부터는 이제 출제 비중이 조금 낮아서 좀 빨리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 이제 프린터물 보시면 요 빨간 글씨하고 파란색 글씨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화해 원예의 특징. 자, 화해 원예를 요 영어로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플로리컬처. 발음이 좀 어색해서 좀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요 두 번째 보시면 화회. 회가 이 화는 플라워 꽃을 얘기하지만 요 회는 풀. 영어로 하면 그린 파운데이션. 네, 이렇게 된다는 거. 네, 쭉 내려가서 두 번째 보시면 화회 원예의 특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국제성이 높다는 거. 이게 돈이 된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수출해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나라 화해 산업의 현황과 전망. 여기 지금 이 교재나 보시면 이 통계치가 2010년도 10년이 넘은 거라서 조금씩 좀 부정확할 수가 있어요. 요 두 번째 보시면 화해 생산액이 2010년에 약 8천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조금 줄어서 7천억 원 정도 된답니다. 화해 재배 면적도 약 7천 헥타르에서 요즘은 한 6,500 헥타르 정도.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생산 면적이 가장 넓은 화해류는 절화류, 뭐 국화 같은 거죠. 절화류, 잘라서 하는 그런 화해류, 절화류. 그다음에 우리나라 5대 절화 작목, 장미, 국화, 백합. 백합을 나리라고도 하고요. 카네이션, 거베라. 예, 안개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생산량이 높은 화해 작물, 아무래도 장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절화와 분화 생산액, 예, 제일 많은 게 바로 경기. 또 생산 면적도 경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입 현황, 수입으로는 난초, 묘가 제일 많은데 나리 종구나 튤립 종구 이게 제일 많고요. 2009년 우리나라 화해 총 수출액은 약 8천만 달러. 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최근 국내 화해 산업의 동향 중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국내 화해료 소비는 행사용이 주류이다. 예, 졸업식이라든가 뭐 장례식이라든가 이런 행사용이 주류고요. 2016 이후 해외 수출이 급감하였다. 국내 절화와 분화의 1인당 화해 소비는 비슷하다. 2000년 이후 국내 화해료 소비가 급증하여 해외로부터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경기 지역은 생산액 기준 분화 재배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재배 면적은 점차 줄고 있고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요. 국내 1인당 화해 소비는 연중 일정하다. 그렇지 않죠. 행사용이니까 언제 뭐 졸업 시즌이라든가 뭐 이럴 때 많이 이제 나간다는 거죠. 네, 입학식, 졸업식 이럴 때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화해 산업의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죠. 읽어보시고요. 대책도 뭐 있고요. 자, 네 번째, 세계 화해 산업의 현황, 사회 산업의 현황으로는 자, 화해 산업이 가장 잘 발달하고 화해 수출액도 가장 높은 나라 네덜란드. 또 적도권의 고산지대에 있어서 천혜의 화해 생산국으로 불리는 나라는 케냐와 콜롬비아가 되겠습니다. 243쪽에 보시면 다음 중 최근 우리나라 화해 생산량이 가장 각각 8천억 원, 화해 생산 면적 가장 큰 지역은 경기, 네, 장미가 되겠죠. 자, 2009년 8천만 달러. 8천만 기억하면 되겠는데요. 수출하는 나라 네덜란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13장 화해 작물의 분류. 요 13장이 좀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원예상 분류. 자, 요거는 이제 분류를 한 7가지, 8가지, 한 9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자, 1년초, 한해살이 풀이라고 하죠. 요 1년초들은 대부분 종자번식을 많이 하고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춘파 1년초, 봄에 심는 거, 추파 1년초, 가을에 심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춘파 1년초니까 봄에 심으니까 점점 따뜻해지니까 열대나 아열대가 원산이고, 여기 이렇게 개념 정을 하세요. 외우지 마시고. 고온, 건조, 척박한 토양에 강하다. 단일성이고요. 자,
자, 봄에 심었으니까 점점 해가 늘었다가 개화를 하려면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서 개화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해가 짧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단일성이고요. 여름, 가을에 화단용으로 많이 쓰이고, 여기는 맨드라미, 뭐 채성화, 셀비어, 나팔꽃, 봉선화, 코스모스, 해바라기, 메리골드, 백일홍, 색비름 뭐 이런 것들이 등등 있고요. 특히 나팔꽃하고 봉선화, 코스모스는 절대적 단일 식물이라는 거. 또 추파 1년초, 요거는 이제 가을에 심어서 봄에 피는 거예요. 온대나 아한대가 원산이고, 또 이게 추파 1년초니까 대부분 이거 추나 현상, 저온을 경과해야 개화를 하는 거고, 점점 낮이 길어질 때 하니까 장일성. 온실에서 촉성 재배 같은 거 하고, 또 봄 화단 장식용. 특히 얘네들이 왜 봄 화단 장식용으로 많이 쓰이냐면, 얘네들은 일시에 개화를 해요. 여기 땅 하면 빵 피어요. 봄 화단 장식용. 우리 봄 같은 데 보면은 길거리, 거리에 같은데 이렇게 도로에 화단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야,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일시에 뿅 하고 개화하기 때문에. 종류로는 뭐 과꽃, 금잔화, 데이지, 퓨리물러, 금오초, 펜지, 피투니아 이런 것들. 2년초가 있고, 또 숙군초하류. 숙군초하류 같은 경우는 영양번식을 이제 주로 하고요. 이런 거 이제 뭐 노지 숙군초가 있고, 온실 숙군초가 있고, 특히 온실 숙군초에서 보면 뭐 군자란, 뭐 칼랑코에, 제라늄, 베고니아, 거베라, 극락조화, 안스리움, 아스파라거스. 요 원추리는 아니라는 거. 원추리는 요 위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1번 노지 숙군초 B에 보면 쭉 종류가 나오는데 그 원추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추리는 노지 숙군초예요. 온실 숙군초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온실 숙군초는 대부분 열대나 아열대니까 다 외래어입니다. 외래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근 초하류는 줄기 또는 뿌리가 비대해져서 알뿌리 모양을 형성하는 건 영양번식을 주로 하고요. 여기는 이제 춘식이 있고, 또 추식, 뭐 온실, 뭐 또 여러 가지 또 많이 있는데, 춘식을 보면 이제 봄에 심는 거죠. 글라디올러스라든가 뭐 칸나, 달리아, 아마릴리스. 또 추식 구근으로는 튤립, 나리가 백합이에요. 수선화, 프리지어, 크로커스, 무스카리. 또 온실 구근. 구근 기관에 의해서 분류를 또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인경, 구경, 괴경, 근경, 괴근 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인경, 영어는 벌브라고 하는데요. 줄기는 단축되어 쟁반 모양, 비닐 모양으로 살찐 잎. 유피 인경에는 뭐 양파, 튤립, 뭐 구근 아이리스. 모피 인경으로는 나리. 또 구경으로는 또 글라디올러스, 크로커스, 프리지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괴경으로는 아네모네, 시크라멘. 자, 이거 외우시려면 머리 아픕니다. 예, 저도 못 외워요 이건. 자, 근경, 칸나 이런 것들. 괴근으로는 달리아. 요거 외우는 방법은 뭐 연세들도 있으시고 하니까 방법 없어요. 문제 여러 번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또 난과 식물은 또 따로 분류를 합니다. 난과 식물의 특징. 꽃잎이 3개이며 위로 솟은 2개의 꽃잎과 가운데 밑으로 처진 설판. 꽃이 변형된 게 설판인데요. 또 요거하고 3개의 꽃받침. 동양란, 서양란, 자생란 이렇게 구분합니다. 또 이 동양란의 특징. 내한성이 강하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려면 내한성이 강해야 돼요. 보통 난은 열대, 주로 아열대나 열대 지방이 원산인데, 동양란은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내한성이 강해야 되고, 꽃에 향기가 있고, 이거 보통 우리 동양란 같은 경우는 줄기를 감상하지만 꽃에도 향기 있습니다. 좀 보잘것없어서 그렇지. 그것도 동양란에도 꽃은 있는데 꽃도 향기도 나요. 근데 꽃이 조금 이렇게 서양란에 비해서는 조금 작거나 조금 비해서는. 또 잎이 중요한 관상 대상이라는 거. 그래서 뭐 난친다 그러면 이렇게 찍찍 그러잖아요. 그래서 잎이 중요한. 꽃 모양이 화려하다. 이거 틀린 얘기예요. 우리들 이 동양란은 서양란이 꽃 모양이 화려하죠. 춘란, 한란, 보세란, 건란, 소심란, 일경구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서양란으로는 이제 뭐 몬시듐, 신비듐, 팔레노시스, 일명 호접란이라고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꽃을 주로 감상을 하는 거죠. 꽃을. 그래서 꽃의 수명이 길어요. 특징이. 또 자생란은 뭐 이런 것들, 뭐 풍란, 나도풍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생란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자생한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자란다는 거, 자연적으로. 또 관엽식물. 관엽식물로는 고무나무. 우리 보통 이제 누가 이제 저거 했다 그러면 실내에다가 이렇게 고무나무, 뭐 벵갈 고무나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막 선물하고 그러죠. 실내 조경에 쓰이는 거. 페페로미아, 뭐 칼라디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요즘 이거 다육식물들 많이 기르는데 선인장과 다육식물들, 다육식물 용솔란, 육화, 칼랑코에가 다육식물이에요. 자, 선인장에서는 뭐 대부분 뒤에 선인장이 붙어서 선인장인 줄 알겠는데 요 비모란도 선인장이라는 거, 다육식물이 아니라는 거, 비모란이라는 게. 그다음에 8번째는 화목류, 꽃나무죠. 자, 보통 우리 나무는 교목성, 또 관목성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교목성, 큰 이런 벚나무 같은 거 보면 이제 나무 첫 줄기가 이렇게 커가지고 쫙쫙 뻗는 거 교목성. 관목성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많이 알고 있죠. 개나리, 뭐 진달래, 과실로는 블루베리 같은 거, 이런 게 관목성. 이런 종류들 다 이렇게 좀씩 알아놓으시고요. 또 온실 화목류, 또 개화 양식에 따른 분류. 요것도 시험 문제, 요건 좀 자주 나왔어요. 페이지 263쪽 보시면요. 자, 개화 양식 1, 2, 3, 4 이렇게 나와요. 요거 잘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개화 양식 1. 올해 자란 가지에서 여름이나 가을 동안 꽃눈이 생기고 겨울 동안 휴면하다가 이른 봄에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잎이 나는 양식.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잎이 나는 거. 그게 개화 양식 1이고요. 뭐 진달래도 있고 박태기나무, 명작꽃나무 뭐 이런 것들, 뭐 개나리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럼 개화 양식 2는 뭐냐? 올해 자라난 가지 끝에 꽃눈이 생기고 겨울을 난 다음 그 꽃눈이 자라면서 잎이 나와 새로운 짧은 가지가 생기고 그 끝에 꽃이 피는 종류. 이걸 개화 양식 2. 이게 잘 읽어보시면 조금 달라요.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뭐 라일락, 뭐 꽃사과, 겹번나무, 등나무 이런 것들. 개화 양식 3은 올해 자라난 가지 끝에 꽃눈이 생기고 겨울을 난 다음 다시 신장을 계속하여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 그 끝에 꽃이 피는 양식.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서 이게 어떤 거는 빨리 피고 좀 늦게 피고 해요. 요 양식 때문에. 요 개화 양식 4는 개화 양식 1, 2, 3과는 전혀 다르게 봄에 새싹이 자라면서 그 가지에 꽃눈이 생겨 꽃이 피면서 계속 화합 분화가 일어나 개화가 계속되는 종류. 요게 예를 들어서 무궁화 같은 뭐 장미 같은 건데, 자, 무궁화가 우리나라 그 애국가에 보면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네. 이건 왜 이렇게 무궁화가 됐냐면 지고 다른 꽃이 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민족성을 나타낸다 그럴까? 그래서 이제 무궁화를 우리나라 이제 국화로 정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개화 양식 1, 2, 3이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9번째, 이제 관상수, 일명 이제 조경수라고 하는데, 공기 정화라든가 소음 감소, 은폐 이런 것들. 또 일장에 따라 분류. 우리 많이 배웠어요. 그 장일성 식물이냐, 또 중간성 식물이냐. 이번에 또 중간성 식물이라는 건 우리는 사실은 안 배웠었는데, 장일성, 중일성, 단일성만 배웠는데 여기는 또 중간성이라는 게 또 나오네요. 장일성에는 뭐 금자나 금오초, 중간성 식물은 시크라멘, 장미. 또 중일성 식물, 우리 배운 것 중에 중일성 식물 중에 가장 우리 가지과, 뭐 고추, 뭐 토마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었죠.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단일성 식물은 국화, 코스모스, 백일홍, 또 칼랑코에 이런 것들. 또 수분에 따라서도 또 분류를 합니다. 수분에 따라서 건생식물, 중생식물, 습생식물. 이 습생식물이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버드나무가 습생식물이네요. 물에서 자라는 거는 수생식물, 4번째 나오는 거. 또 수생식물로 여기 수생식물이 또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연꽃, 수련, 불의 옥잠, 부들, 이런 것들, 창포.